안녕하세요. 소울위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자산 토큰화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토큰화 시대가 다가올수록 소수의 알트코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치를 더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에만 매몰되면 감정은 위축되게 마련이고, 반대로 세상이 환호할 때 마음이 들뜨면 머지않아 큰 돈을 벌 거란 확신만 가지게 됩니다. 결국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스스로가 리드하는 투자가 아닌 세상 수음이란 가스라이팅에 복종하는 투자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토큰화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리플의 시스템은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산 토큰화는 대부분 은행 밖 탈중앙 시장에서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한때 탈중앙을 적대시했던 전통은행의 상징인 JP모건과 리플, 마스터카드, 온도파이낸스가 함께 이뤄낸 미 국채 최초 크로스보더, 크로스뱅크 상환 완료 소식으로 확정된 미래를 조금이나마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JP모건은 은행입니다. 당연히 고객들의 예금으로 대출을 해주며 이자 수익도 내지만 자산 운용으로 생기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일반 상업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구조죠. 원래 JP모건 고객들은 은행 영업 외 시간이나 휴무일에는 점잖게 돈 묶어두는 걸 당연시 여겼지만, 탈중앙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휴일에 묶여 잠자고 있던 거액을 이용해 24시간 돈이 일할 수 있는 디파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은 더 이상 온체인과의 연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고집 부리며 전통 방식만 유지한다면 JP모건 VIP 고객들의 자금은 날마다 조금씩 디파이 시장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건 비단 JP모건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블랙록,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HSBC 등등 이들 모두 온체인을 안 받아들이고 못 배긴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만약 탈중앙 시장 인기가 시들시들했다면 전통 금융 세력들은 절대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탈중앙 시장이 이만큼 커졌고, 그래서 중앙화 상징들이 마지못해 블록체인을 품기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리플의 진가가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압축해보면, 첫째, 리플이 소유한 토큰화된 미국채 펀드가 XRP 레저 위에 있었다. 둘째, 리플이 국채 상환 요청을 하자 온도파이낸스, 마스터카드, JP모건의 키네식스가 협력해 온체인과 오프체인 두 영역 모두 커버했다. 셋째, 미국 은행들 영업 외 시간이었지만 JP모건은 리플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달러를 이체했다. 대략 이런 순서인데, 눈여겨봐야 할 건 은행들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싱가포르 은행으로 보냈다는 거죠. 원래는 미국채 상환하고 현금화하려면 이 과정보다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했던 과정을 어떻게 줄였을까요? 그 답은 이 거래에 참여한 회사들에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온도파이낸스, 마스터카드, 그리고 JP모건의 키네식스 역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살짝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는 월스트리트 출신들이 만들었고, 리플처럼 영리 법인 형태이며 증권으로 분류되는 미국채를 토큰화할 수 있는 규제 대응력과 일부 라이선스를 자회사들을 통해 충분히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SEC 등록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업,
증권거래 플랫폼 운영 자격 등등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필요 없는 탈중앙 시장 상대로는 이더리움 위주로 토큰화를 했지만 이번 파일럿 같이 중앙화 기간이 끼고 은행 계좌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상당한 규제 대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플 위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2025년 9월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는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XRP 레저 위에 올리는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습니다. 물론 리플도 미 국채든 뭐든 토큰화 시킬 기술력은 있지만 증권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영역에서만큼은 온도 파이낸스 수준의 규제 대응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둘의 관계는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카드사는 왜 포함되었을까요? 이유는 XRP 레저는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JP 모건의 키네식스는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처리해야 할 내용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이 둘이 의사소통 가능하게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는 원래 그런 회사잖아요.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 은행과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메시지를 중개했듯 이번엔 두 블록체인 사이에서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은 자신들의 프라이빗 체인 키네식스를 기존 결제망과 연결시켜 계좌를 통한 법정화폐 거래에 대한 통제권만큼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시범 사업의 상세 과정과 결과를 보며 세상이 어떻게 점점 변할지, 그리고 리플의 역할과 미래 가능성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인데스크 PR 뉴스와이어 내용을 기준으로 거래 과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던 온도 파이낸스의 토큰화된 미 국채 펀드를 상환 후 달러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 다음 단계는 온도 파이낸스가 이 상환을 받아 리플이 소유하던 펀드 기록을 소각하고 그 금액만큼의 RLUSD를 지급하며 실제 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마스터카드에게 전달. 이후 마스터카드는 이 정보를 JP 모건의 키네식스가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로 작성해 다시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네식스가 온도 파이낸스 계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JP 모건 싱가포르 지점에서 리플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달러 입금하며 마무리. 여기서 각자의 역할을 풀어보면 온도 파이낸스가 만든 토큰화 자산은 XRP 레저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온체인 간 거래는 RLUSD로 정산하며 5초 내로 끝났다. 단 상환자 은행 계좌로 넣어주는 과정은 마스터카드사와 JP 모건이 담당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리플은 토큰화된 자산이 돌아가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정산에 쓰일 RLUSD 유동성을 제공했지만 XRP가 쓰일 루트는 0.00001개의 소각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일부 결과에만 집중한 나머지 RLUSD만 쓰이는 거 보니 결국 RLUSD 때문에 XRP 망한다는 말이 맞네 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도 더 집중할 테니 여러분도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코인 가격의 처참함과 무관하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JP 모건이 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자산 운용사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온도 파이낸스가 RLUSD를 정산 자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앙화 세력들이 주도하는 토큰화 시장에서 온도 파이낸스 같이 SEC 규제를 준수하며 증권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블록체인을 바꾸고 정산 자산을 바꾸고 운영 체계를 새로 맞춘다는 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리플과 온도 파이낸스는 계속 손발을 맞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스터카드는 이미 수십 년간
수많은 금융기관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리플이 모든 기관을 직접 온보딩하지 않더라도 마스터카드와 연결되는 순간 간접적으로 수많은 금융기관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플과 마스터카드 협력의 범위는 결코 카드 결제 중간 정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넷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JP 모건의 통제권에 대한 강한 신념 때문에 온체인과 전통금융 간 연결을 직접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리플 주특기를 살리지 못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JP 모건은 거대 금융 세력 연합인 캔톤의 핵심 멤버이자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까지 갖췄습니다만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런 거물들의 클럽에 들거나 자체 체인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JP 모건 또한 2016년 쿼럼이라는 체인을 시작으로 10년이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막대한 돈을 쓰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블록체인 테스트 시작도 안 한 금융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들은 결국 중립적인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이미 두바이 토지청이 주도한 부동산 소유권 1차 토큰화 사업을 무사고로 진행 후 현재는 2차 시장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는 대형 기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네식스가 처리한 국경 간 결제에서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노스트로 계좌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어거지가 아닙니다. 노스트로 계좌가 존재하는 이유는 최종 송금을 받는 국가에서 곧바로 내줄 수 있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보내는 은행들이 받는 나라의 은행에 사전 예치금, 보증금 형태로 미리 묶어두었습니다. 이번 JP 모건의 사례는 그렇게 따로 묶어두는 대신 싱가포르에 이미 자리 잡은 JP 모건 지점이나 파트너 기관이 그 현지 유동성을 대신한 방식에 불과합니다. 만약 키네식스가 아닌 리플이 처리했다면 주고받는 은행들의 현지 유동성이 아닌 리플 파트너들이 XRP를 매수매도하며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토큰화가 과연 달러 간 거래가 가능한 국가들끼리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 종류가 다른 거래에서는 XRP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JP 모건에게는 키네식스란 자체 블록체인도 있고 캔톤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자산 이동과 정산을 왜 JP 모건이 직접 안 하고 XRP 레저를 통해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중앙화 세력들의 자산 토큰화 러시가 이어질지 말지,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직접 자체 프라이빗 체인을 들고 뛰어들지 아니면 가장 규제 친화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선택할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소신만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이 황제가 되어 구축하다시피 한 탈중앙 세상은 정부, 고위 관료들, 경찰 대신 코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신분증마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고위 관료들조차 점점 그 코드 운영 방식을 접목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더 견고히 하려고 아둥바둥하는 중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통한 분석은 선명한 미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불확실함은 오직 소신만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덥다고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